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보면은 안 물어보는데 전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데 자꾸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해요. 독특하죠. 예. 예, 저는 이제 심리학자로서 그런 걸 상당히 유의하게 보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왜 유세 때마다 자꾸 그 저기를 꺼낼까? 뜬금없이. 그리고 당선됐을 때도 꺼내고 취임 직후에도 꺼내고. 우리가 놀랍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의 김정은 위원장을 평가하는 대목들을 네. 한번 쭉 모아놓은 걸 제가 봤어요. 예. 유세 중이든 지금까지 공개적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평가했던 걸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네. 매우 영리한 사람이다. 영리하다. 매우 강하고 절대적인 지도자고 위대한 협상가라고 얘기했어요. 네, 위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위대한 협상가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협상은 우리 국내에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예. 그리고 아주 전략적인 사람이고 매우 현명하다. 음,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조국을 매우 사랑한다. 입에 담기 힘들죠. 힘들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잡혀갑니다. 큰일 나죠. 자기 국민을 위해서 협상하고 있다? 이거 이거 맞는 말 같은데 우리는 말 함부로 못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막 하고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말씀처럼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누군가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CVID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던데 웃기는 소리예요.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말입니다. 러시아도 핵 갖고 있잖아. 네. 중국도 갖고 있잖아. 네. 북이라고 못 가져? 라고까지 나갈 수 있어요. 음. 무슨 뜻이냐? 트럼프는 동맹, 동맹국, 동맹 그게 뭐 중요하노? 우리 미국한테 국익이 도움이 돼? 냉전? 그거 진짜 중요하나? 우리한테 도움이 돼? 도움이 되면 미국의 국익이 도움이 되면 추구하지만 동맹이다 냉전이다 다 필요 없어요. 즉 에너미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친구 될 수 있지. 그렇죠. 이게 진짜 미국의 국익을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트럼프거든요. 예. 북의 핵보다도 북과의 관계 정상을 통해서 미국의 국익이 도움이 된다면 하려고 하겠죠. 하려고 할 거예요. 네, 네. 이미 그래서 음, 핵 문제와 관련된 언급 자체를 아예 안 해요.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미 오래된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네. 이 모두 비핵화 협상을 위한 뭐 술술대다. 진짜 트럼프를 연구해 보면 네. 동맹도 적도 없다. 맞습니다. 오로지 미국의 국익이다. 그럼 미국의 국익에 부합될 수 있는 한반도의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만 준다라면은 종전선언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종전선언 되면 뭐 우리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는 뭐 장사꾼입니다. 그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큰 장사꾼. 예, 큰 장사꾼이에요. 큰 장사꾼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이념성이 굉장히 적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실리. 예, 실리. 실리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대통령들은 뭐 가치니 이념이니 뭐 이런 걸 추구했다면 트럼프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네, 큰 장사꾼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할 때의 기준도 네오콘한테 돈 되는 일은 안 한다. 이게 많은 사람이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미국을 위대하게 저 새끼 똑같네 이게 아니고 미국이 몰락해 가고 있고 많이 몰락했는데 그거 몰락의 원인이 군사적 팽창주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군사적 팽창주의가 도움이 된다면 하겠지만은 일정 정도 어느 지역에서는 군사적 팽창주의 할 거예요. 많은 부분 퇴주시키겠다. 그렇죠. 거기에 한반도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네. 북측이 이미 엄청난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정하면서 이 지역에서 실질적인 평화를 만들어버리겠던 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왜 트럼프는 북측과 관계 정상을 하려고 하는가? 1번 당장 지난 수십 년간 CIA부터 이 네오콘들 냉전 세력들이 북을 빌미로 이 지역에 너무 많은 미국이 그 군비를 너무 투자하고 있고 네. 미군들을 너무 배치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하나 있고 쓸데없는 돈 쓴다 이렇게 이게 쓸데없는 돈이죠. 예. 캠프 프리스 같은 경우에 예. 북을 상정하고 있지만 사실 북이 아니잖아요. 중국이죠. 저곳을 중심으로 대중국, 저 중동까지 날아가고 캠프 프리스를 중심으로 미군 문제부터 이 지역에 투입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국방예산 1년에 CIA까지 포함하면 1,800조. 야. 우리가 천조 국가라 그랬는데 2천조 국가까지 가고 있잖아요. 네. 이 국방 예산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라도 군사주의를 걷어들여야 되는데 네. 북한 문제 관계 정상화가 되면은 많은 부분 뺄수 있죠. 가능하다고 보고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음. 트럼프는 진짜 북측의 핵이 ICBM이 두려워요.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러시아도 중국도 핵과 ICBM을 갖고 있지만 예. 그걸 사용할 의지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국제법적으로 전쟁 미국과 상태. 북한은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있는 북측이 핵과 ICBM을 갖고 있고 언제든 쏠 수 있다. 유사시에 선전 보고 없이 쏠 수 있는 게 전쟁 중인 상태잖아요. 네. 미국도 지금 불안하다는 뜻이죠. 불안하죠. 우리 국민들 아무도 모를 거야. 네. 미국이 북측의 핵에 매우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할 건데요. 미국은 두려움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분명히 그랬어요. 유세 중에 그랬어. 음. 내가 그래도 김정은과 친했기 때문에 아, 안전했다. 핵과 ICBM으로부터 우리 안전할 수 있다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인 불안한 문제, 군사 불안한 문제. 음. 세 번째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 북측의 여러 자원 문제라든가 네. 북측과 관계 정상화했을 경우에 미국이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실익. 소소하게 뭐 원산에 트럼프 타워 짓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미국은 오래전부터 남북 경협 이야기하기 전부터 미국과의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함께 부응할 수 있다. 미국의 엄청난 자원 기업들은 북에 눈독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중국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과의 지렛대 문제와 관해서 북중 관계가 조중 관계가 그만큼 간단하진 않지만 네. 굳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북중러를 묶어서 결탁할 수 있는 조건들을 왜 만들어주냐. 네. 떼자. 관계 정상화 좀 해가지고 좀 이완시키자. 이런 복합적인 4, 5개, 6개 많은 요인들이 트럼프가 북측 관계 정상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관계 정상의 조건은 적대 관계 정상, 종전선 이런 게 있을 텐데 북미가 70년, 80년 전쟁 종전선언 하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딱 펼쳐졌을 때 남북 관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저는 트럼프가 또 개인적으로요. 예. 트럼프 타워를 짓는 거 북쪽 해변가에 여기에 대한 열망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타워를 원산에 처음 짓겠다 그랬었는데 네. 원산에 이미 그 갈마지구라 엄청나죠. 쫙 해놨잖아요. 북에서 저희가 다. 명사십리 예. 곧 바로 뒷쪽에 갈마 비행장, 어. 갈마 비행장 앞에 올 2025년 5월에 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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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벌써 5년간 했잖아. 예. 사진 금강산 원산 국제 관광 특구. 맞습니다. 사진 보니까 이미 다 들어섰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죠. 트럼프가 찍어놓은 데라는 거예요. 일기 때 여기에다가 지으려고. 원산에다가 트럼프 타워 짓겠다고 막 공언했잖아요. 맞아요. 하노이 노딜이 안 됐으면은 지금 북측이 원산 어. 그 원산 국제 관광 특구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어. 전 세계적인 관광단지 만들고 호텔만 500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모를 거야. 원산 뭔데? 무슨 일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한번 구글 같은 데 가셔가지고 원산 관광특구 한번 쳐보세요. 5월에 개장한다라는 그 원산의 관광특구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금 이미지 구글에서 이미지 클릭하면 다 나옵니다. 5월에 개장인데 북은 이거를 전 세계에 엄청나게 보여주고 싶어요. 네. 요거하고 맞춰가지고 백두산 관광의 상징인 삼지연, 삼지연을 1단계, 2단계 공사까지 다 완공이 됐어요. 양덕부터. 북측은 이미 원래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많은 관광 특구들을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겠어요? 저는 트럼프한테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그래서 트럼프가 아쉬워서 그런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원산 말고도 많다. 해변가가. 진짜 많다. 콘도 지을 때 많다. 그만큼 북은 예. 트럼프는 적극적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매우 이건 사업가로서 그렇죠. 전 세계 트럼프 타워를 대충 짓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트럼프 타워를 막 전략적으로 지었던 그 전략 속에서 북을 들여다보고 있다. 트럼프 타워를 짓는 것 자체는 상징이고 북의 저 경제적 트럼프가 잠재력이라든가 북의 경제적 잠재력이 굉장하다 그랬거든. 예. 이것도 우리한테는 호조건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경제 부흥에 있어서 북은 하나의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상식 속에서는 없는 영역인데 트럼프는 판단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북미 관계 정상화의 환경적 조건으로서 작동하고 있고 우리는 해라, 빨리 해라, 잘해라, 도와줄게. 이 스탠스만 딱 취할 수 있으면 트럼프의 시간 속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 될 때 우리가 도와주면
끊어진 남북 관계, 전쟁 중에 적대국 관계, 요원하게 뭐 당장 지금 남북 관계가 안 풀리잖아요. 네. 트럼프의 시간 속에서 맞물리게 되면 그렇죠. 함께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트럼프는 의지가 확실한데요. 네. 아무리 봐도 의지가 확실한 것 같은데 북쪽은 대미 대남 전략을 어떻게 정립했습니까? 2025년에. 왜 이게 진짜 재밌어요. 네. 트럼프는 어마어마한 강성 발언 해놓고 네. 밑에 협상 딱 나가잖아요. 제가 지난해 2024년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 이번에 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북이 발표한 대미 전략 보면요, 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트럼프 솔직하잖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솔직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솔직하잖아요. 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의 나와가지고 최종 결론이 뭐였냐? 뭐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박차하겠다, 이렇게 사회주의 강국 건설하겠다. 그런데 미국은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있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나라.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다. 이게 트럼프는 얘기 아니에요. 네. 미국은 미국, 네.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고 딱 해놓고 네. 올해도 2025년도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트럼프가 넘어야 될 허들이 높아요. 허들이 높아졌죠. 북은- 쉽게 하면 거래 조건이 높아졌어요. 맞아요. 네. 북은 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북은 전혀 급하지 않아요. 아쉽지 않다. 실제로 급하지 않고 아쉽지도 않아요. 음. 그냥 북은 앞으로 향후 30년, 50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상수로 있어도 쭉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4년이고요. 4년이죠. 실질적 2년도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빨리 올해하고 내년에 초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해야죠. 북이 이런 강경 전략이 있다는 걸 알고 더 잘해야 되겠죠. 조바심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되겠다. 북은 발상 끼고 너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북이 뭘 믿고 그렇게 하나? 북을 모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북을 잘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걸 내놔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많은 걸 내놓을 것이다. 왜? 아. 정상해야 되기 때문에. 내놓을 그럼 미국의 것이다. 마가를 위해서라도 내놓을 이 얘기는 것이다. 풀어야 될 것이다. 아,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매우 재밌고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관심 없어요. 네. 아무런 무관심, 아무런 무언급. 참 그게 참 처참한데 네, 윤석열 덕분이에요. 이 윤석열 진짜 음, 남북 관계를 적대 관계로 네. 만들어놓은 장 본인인데 네, 주범이죠. 북은 그냥 아예 취급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선 전국 이 탄핵 끝나고 민주개혁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네. 남북 관계의 시간은 많이 걸릴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아, 우리가 진짜 잘한다면 저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한반도 정책 기조와 맞물린다면 분단 8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절호의 기회가 올해일 수 있다. 오래 있다. 그러면서 네. 북을 나름 좀 안다라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그 스태프들이라든가 정책 프레임들은 가는 방법에 대해서 미국적 사고를 할 거예요. 북은 전혀 그래서는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북이 진짜 뭘 원하는지 북이 원하는 태도가 있어요. 단계 아니고 기브 테이크 아니고 네. 진정성을 딱 보였을 때 북은 오라 할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 우리 쪽에서 트럼프에게 네. 트럼프의 그 충성파들 국무, 국방 뭐 뒤에는 다 마찬가지. 마찬가지 일론 머스크한테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한테도 트럼프 주변의 그 충성파들한테 이렇게만 하면 평양에 풀렸다. 트럼프 문제는. 대통령이 갈 수 있다. 하루아침 풀릴 수 있다. 그거를 좀 도와주는 거.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풀려면 그 트럼프가 잘하는 것만 기다릴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트럼프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네. 남북 관계가 당장 안 됩니다. 북은 그들도 보지도 않을 것이고 네. 뭐 이야기하면은 진짜 이 냉담한 반응을 할 거예요. 트럼프의 시간 속에서 트럼프가 북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남북 문제까지 확 풀어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트럼프한테 뭘 알려주면 좋을까? 뭐 이런 네. 것도 좀 제안해 주신다면. 트럼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기본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죠.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북이
진짜 손님 북이 원하는 건 우리 알만한 사람들 알아요. 네. 뭐 지북 북에 대해서 진짜 오랫동안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알게 된 책 말고요. 네. 북이 미국에 대해서 원하는 건 딱 한마디예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평화예요. 네. 관계 정상화, 적대 관계 정산이에요. 네. 하노이 노딜로 그 마지막 기회를 미국은 잃어버렸잖아요. 발로 찼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은 북이 원하는 게 실질적인 평화, 네. 말 말고 입으로 하는 거 말고 네. 실천하는 구체적인 평화잖아요. 음. 근데 트럼프도 그럴 생각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저는 음. 먼저 음. 왜 평양에 내가 트럼프가 가려고 하는지 음. 이것은 음. 평화를 위해서 가는 거다. 음. 핵이니 뭐니 다 필요 없다. 음. 나는 친구가 되고 싶다.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 북미 관계 정상화하자. 70년 전쟁 끝내고 적대 청산하고 나에게도 북미 관계 정상화 필요하다. 이건 진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싱가포르 합의 다 해놓고 네. 종전평화협정 다 네. 해놓고 관계 정상화 다 해놓고 네. 내가 뒤통쳤다. 그때 힘이 없어가지고 솔직하게 폼페이오 하고 이 존 볼턴 네오콘들한테 뒤통수 맞았다. 미안하다. 전 세계 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진정성. 공개적 사과를 해라. 미국의 대통령이 야, 저 정도의 용기가 있네. 진짜 진정한 용기는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북은 그 진정성을 땡큐 속으로 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비핵화가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건 친구다. 평화다.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협상은 비핵화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비핵화를 요구했다. 미안하다. 그 정도의 발언이면 사람 감동할 겁니다. 네. 비핵화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고 우리는 계속 비핵화 요구했는데 앞으로 비핵화 이야기 안 하겠다. 평화가 중요하다. 평화가 오면은 핵 문제는 다 사라질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 딱 해놓고 그 모든 상징 나는 실질적인 평화를 원한다. 예전에는 단계 거쳐가지고 신뢰 구축해가지고 종전평화협정을 이야기했는데 필요 없다. 종전선언이 모든 전쟁 상태 적대 관계를 풀 수 있는 첫 단초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위한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하자. 나는 종전선언을 하러 평양에 가고 싶다. 종전선언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입구에 있다. 종전선언의 물을 딱 들어가면서 종전선언을 딱 하고 나서 딱 돌아오고 무엇을 신뢰 구축을 하고 무엇을 평화를 만들 것인지 차후해도 된다.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한다라면 내 당장 가겠다라고 하면 북은 고민이 진짜 많아질 겁니다. 이런저런 신뢰 구축 적대를 내려놓겠다. 친구가 되자. 비핵화 얘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한미 군사 훈련 하지 않겠다. 하면 되잖아요. 해놓고 공식 만나면 다른 거 필요 없다. 사전에 국무장관 만날 필요 없다. 내가 날짜만 정해주면 평양 가겠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제안한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나올 때 원산 가보고 싶다. 가서 백두산 밑에 삼지연 가보고 싶다. 그 말 하면 북은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으로 오는구나. 갈 때 북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원산과 가보고 싶다니까. 갈 때 미국 경제인 정도 몇 명 데리고 가겠다 이러면은 북은 머스크 따라가겠죠 뭐. 무조건 가죠. 오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한미관계, 남북관계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겠죠.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말도 때. 안 되지. 뭐? 무슨 가당차는 소리 하고 있어. 한미동맹 비핵화 아직도 그러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신임 국무장관, 국방장관 이들이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 보고 싶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예요? 북미관계 정상화잖아요. 말은 평화지만 북미관계 정상화예요. 그렇죠. 이 지역의 주한미군 빼고 이 지역 군비 축소하고 이 지역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미국 확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북과의 관계 정상화 없이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필요해요. 북과의 관계 정상화는. 자, 관계 정상화 핵심은 평화인데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끝내는 건 기본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하는가?
예전에 미국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종전선언은 미국이 북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상상을 못 하는데 웃기는 소리잖아요. 뭔 종전선언이 북에 주는 선물이야. 북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북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미국 쪽의 선물일 수가 있죠. 이거예요. 소장님. 이거라고. 네, 지금 그것은 트럼프에게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북은 필요하지 않아. 네, 어차피 뭐 말뿐이고 네. 종이 쪼가리인데 뭘 필요해. 진짜 필요한 건 트럼프란 말입니다. 네. 그 트럼프의 상황을 알고 북을 알면 트럼프는 종전선언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스텝에서 보고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단 한 명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브 테이크로서 요런 정도 신뢰를 주고 북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합시다라고 보고했을 거야. 아, 북은 절대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냥 그리고 북은 통 크게 맞습니다. 딱 했을 때 하자는 거요? 할 거요? 먼저 해봐. 이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제가 볼 때는 스타일이 그거예요. 자잘하게 이게 썰고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네. 지금 내놓는 거 보세요. 크게. CIA 폐쇄하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농담 삼아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유, 아니죠. 상상 초월이잖아. 저는 아예 예상을 못했습니다. 7만, 8만, 9만의 직원들이 지금 피켓팅하고 난리죠. 예. 이것 때문에 임피치 지금 탄핵에 몰리고 예. 있어요. 트럼프가 왜 그럴까요? 근데 저는 뇌피셜이 아니고요. 유세 도중에 트럼프가 총을 맞았잖아요. 예. 제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그 화면 영상을 잘 보면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겨누고 있었겠죠. 요즘 정수리 쪽에 이야기하다가 돌리는 순간이었어요. 돌리는 그 0. 몇 초도 안 돼. 그때 지나가다. 이거 안 돌렸으면 관통했을 거예요. 살짝 돌렸기 때문에 오른쪽 귀 상층이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차에 타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트럼프 1기 때 대통령 트럼프 연봉이 1달러였잖아요. 돈이 아니잖아요. 트럼프는 아주 독특한 고유한 자기 뭔가 가치 실현이 네, 맞습니다. 뭔가 있어요. 네, 있어요. 아주 이상한 웃기는 괴팍한 진짜 미친 여러 표현이 가능한 트럼프인데 총 맞고 나서 무엇을 생각했을 것인가? 존 F 케네디가 왜 죽었는지, 끝장을 보겠다. 링컨이 왜 죽었는지, 네. 로버트 케네디 왜 죽었는지, 마르틴 루터 킹이 왜 죽었는지 이번에 기밀 문제 해소하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성공했죠. 그러면서 CIA 치고 있죠. 네. 상상을 초월하는 저 엄청난 드라이브는 북쪽의 관계 정상화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아주 역작용으로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어마어마한 뭐 가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저런 말폭탄 내놓잖아. 트럼프니까. 그렇다면 70년 전쟁 체제였던 한반도의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북미 관계 정상화도 잘하면 우리가 진짜 잘 스탠스를 차고자 하고 트럼프가 저렇게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평양 갈 수 있는 과정과 절차, 방법, 조건들을 이야기해 주면 우리에게 기회가 일도 보여요. 그렇습니다. 제가 꿈꾸는 건 딱 한 가지. 네, 한반도의 평화. 맞습니다. 한반도가 종전 선언되고 한반도가 평화가 오면 저는 마지막에 꼭 트럼프가 추구하는 거 있죠. 주한미군 주둔군 지역장, 작통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방위비와 같은 70년간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 불행의 근원적인 예속성을 담보했던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한테 전쟁도 끝났고 이제 당신 기조 속에서 빼가야 되잖아. 대한민국 국방은 우리가 할게. 나토가 자기들 돈 내가지고 국방한 것처럼 자주국방 우리가 할게. 그렇죠. 트럼프는 그러려 이러고 있죠. 땡큐 네. 하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한반도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돈 들어가는 건 다 치워버리고 니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니들이 하라는 거 아니야. 돈 되는 일만 하겠다는.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우리 재래식 국방 우리 60만 전 세계 6위의 군사력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6위의 군사력인데 세계 뭐 10위의 경제 대국이라며 아직도 미군이 있다고 이게 이해하지를 못해요. 물론 네오콘들은 이해가 엄청 되지만 이게 역으로 우리한테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주국방 하겠다, 작동국 가져오겠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익이란 건 전 세계 앞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자주 독립국가로 가는구나라는 말 어마어마한 네. 그때
때 비로소 평화가 오죠. 네. 그래서 종전선언 문제가 이 문제들을 풀어갈 종전이 됐기 때문에 자주국방하겠다. 종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킬 게 종전이 됐기 때문에 작동권도 이제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이죠. 네. 종전 안 되면 전쟁도 안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안 주죠. 네, 그렇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좋습니다. 그런 제안들을 차기 그 민주개혁정부가 해야 됩니다. 네. 뭐 한미 동맹하면 계속 대내는 순간 네. 트럼프는 한미 동맹 자국에 도움이 되나 미국 도움이 될 때 한미 동맹이지 그렇죠. 계속 돈 퍼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동맹의 재조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트럼프가 좋아한다고요. 한미 동맹만 얘기하면 이것들이 지금 계속 우리 돈 뜯어가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의 국방은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동맹. 예. 책임지는 동맹. 저 그런 쪽으로 조정하자 그래 그러면 트럼프가 뭐 책임지겠다고? 그럼 손해. 돈 덜 들겠네. 대한민국은 자국의 국방을 자국이 책임지겠다고 한미 동맹 트럼프 2.0이죠. 한미 동맹 신한미 동맹 2.0 이거 이 뭐냐? 대한민국의 국방 우리가 책임지겠다. 미국 신경 꺼도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때 트럼프는 네. 땡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제 좀 속된 말로 미쳐 날뛰고 있는데요. 네, 막 몽둥이질을 막 하고 있는데 여기 정말 죄 없는 사람도 당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정치보복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몽둥이를 좀 네오콘도 패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기회를 포착해. 예, 그 우리 입장에서는 야 트럼프가 저렇게 날뛰면서 네오콘을 연락이 패네. 그리고 패권주의를 걷어들이려고 하네. 이걸 잘 활용해서 네.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이 기회에 해결하자 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시청자 여러분 꼭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트럼프의 이 정책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트럼프를 자체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상한 사람 맞아요, 좀. 아주 예. 이상한 괴이한. 하지만 진짜 또 그렇다고 완전히 미친 굉장히 사람도 아닙니다.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네, 똑똑합니다. 매우 전략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요. 계산적이고. 네. 예. 자, 뭐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